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아시아 인권문화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 아니고요. 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게 돼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예, 저는 구로중학교에 오래 근무했었고 구로 지역에서 교사를 한 18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잠깐 옆에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한우중학교에 근무하는 박복희입니다. 구로 지역만 18년을 하셨다고요? 네. 네, 4개 학교를 아니 3개 학교를 4번 있었습니다.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렇게 바톤을 받네요. 이제 저는 이름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2개예요. 하나는 한국 이름 박에스더고, 하나는 그 케냐 원주민 제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케냐 원주민 가족이 저한테 아하도 사하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케냐에 있는 굉장히 그 안쪽에 이제 렌딜레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제 그 부족 친구들하고 제가 좀 오래 만났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면서 제가 거기 입양이 됐어요. 가족의 일원이 됐어. 그래서 이게 제가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케냐인인가? 막 이렇게 스스로 이중 정체성을 조금 약간 그때 갖게 돼서 제 스스로가 제가 뭐 교육청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하기 이전에 나는 다문화인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저런 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네. 네, 저는 이름이 하나인 정종훈이고요. 지금 이제 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올해가 17년 차인가 봐요. 박복희 선생님 구로 경력을 못 따라가겠네요. 가족센터에서 주로 상담, 사례관리 이런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센터가 다문화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통합도 되고 해서 지금 센터장으로서는 같이 통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들하고 긴장이 막 됩니다. 예, 오늘은요 2022년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으로 지구인 사적 모임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로 지역에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라는 얘기를 되게 분절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또는 다가센터는 다가센터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부터 아주 편안하게 우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쌓아나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어디 혹시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혹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제 크게 4가지 분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하는 형태로 짜볼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학교와 교육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학교와 학교 바깥의 상황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르다. 네. 그렇죠. 학교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 차별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단 학교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접촉하는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접점이 생기는데 밖에서는 굳이 만날 일이 없고 접촉할 일이 없고, 근데 또 그게 거리두기가 되니까. 밀집 학교와 밀집하지 않은 학교들도 또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밀집한 학교들은 이제 당면한 문제니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이런 표현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아이들이 이해하려고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는 것인지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이 조금 커지는데, 그렇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또 이동해서 오거나 이럴 때는 또 이제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몇몇 밀집 학교 바깥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학교는 굉장히 섬처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종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학교 가면 굉장히 그렇다더라. 예, 그래서 기피 학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몇 학교에 그 소위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신규 선생님. 네, 신규 선생님들이 가거나 아니면 기간제 선생님이라든가 강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미발령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지금은 다 이제 이주 배경 아이들, 그러니까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잖아요. 이주민 외국인 가정에. 그러니까 국내 출생한 아이들 상황은 어때요? 국내 출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 특별히 좀 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챙기거나 이런 일들이 좀 적죠. 드러나는 일이 적죠. 그렇기는 한데 이제 또 국내 출생 애들 중에서도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제 주 양육하시는 분이 이제 좀 모국어인 한국어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아이의 학습 언어를 조금 도와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가면서부터 이제 학습 언어와 그리고 약간 부모의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재했을 때 약간 그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냥 묻혀지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 걱정이 사실 좀 많이 맞아요. 되고요. 그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네. 그 부분이 진짜 심각하다. 중도 입국 아이들은 눈에 띄니까 한국어를 잘 못해서 눈에 띄니까 그 친구들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지만 너무 한국말을 잘해. 의사소통을 너무 잘해. 근데 공부를 못해. 그냥 그 어떤 그 이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어휘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져서 알고 보면 그 집에서 부모님이 한국어를 잘 못해. 이 아이한테 그런 자본을 더해줄 수 없는 상황이야. 이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제 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동남아주로 여성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여기 장교 체류하셨으니까 한 뭐 10년 이상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중도 입국해서 온 아이들의 외국인 주민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확실히 다르고 이 양 집단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되게 다른 거죠. 교실 상황을 보면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이렇게 한 무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국내 출생인 학생들인데 학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사는 선주민 학생들 중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거죠. 이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돌봄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막 섞여 있는 와중에 교실 상황이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런 기피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 사실은. 건 어때요? 지금 아까 그 말한 그 세 가지 부류가 다 따로 어울려요? 아니면은 그런 거 없이 그래도 같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뭐 국위 대회를 하거나 뭐 학급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평상시는 늘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간혹 뭔가 갈등과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것이 첨예화되면 이제 짠 하고 쨍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아차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저는 좀 고민이 제가 학생들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온라인 시국이라서 조별 활동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친구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도 그나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억지로라도 모둠 활동 같은 것들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이 그룹 했다, 저 그룹 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내가 접촉할 수 없는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조별 활동이나 이런 대면 활동이 너무 줄면서 또 쉬는 시간에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회의하잖아요. 막 그 조별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아예 친구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서로 그 소통하게 하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 다른 이제 나라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한국 사회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빠른 변화거든요. 뭐든지 빠른. 근데 그 뭐든지 빠른은 우리는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 분야에서 교육계가 제일 느리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엄청 빠르게 많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지난 뭐 한 5년, 10년을 보면 학교나 또는 뭐 교육청이나 지역사회나 또는 그 이주민 지원, 다문화정 지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있었어. 아마 이런 거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구로에서는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 비율이 엄청 빠르게 많아졌다. 이게 한축이고 하나는 뭐 이제 세계 시민 교육, 그다음에 뭐 다문화 교육 이런 팀들이 생긴 거죠. 활성화된 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구로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뭐 길거리 축제도 다 그 내용들을 교육을 받고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다양성, 소수자에 대한 어떤 같이 공존하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접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축제, 길놀이 축제 거기에 플랜카드 들고 나서는 거 보면서 매우 놀랐어요. 그런 변화들이. 맞아요. 제가 2010년부터 세계시민 관련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2009년, 2010년부터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랑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다들 이제 저한테 왜 사이비 막 이런 걸 하냐 막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시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이제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고, 이제 2015년에 인천에서 그 세계 교육 포럼 열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양상을 좀 하면서 이제 굉장히 탑다운 방식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을 시키려고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교육청은 확실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단 그러니까 사실 뭐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을 해왔던 거에 비해서 너무 늦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각색 모임이나 선생님들께서 막 늘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거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그 장학사 또 이 자리에 또 생기게 된 거고, 좀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좀 장기적인 플랜 아래에서 이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뭐 엄청 큰 변화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저는 뭐 각색 모임 가고 이제 학교 얘기 듣고 하면 이제 학교는 확실히 앞서가는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가치를 추구하고 뭐 교육을 하는 거니까. 학교는 확실히 그래, 교육은 이래야지 이런 느낌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희는 이제 복지잖아요. 복지는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다 봐야 되고, 우리가 뭐 결혼 이민 여성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권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타 다른 가족의 요구와 복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보니까 되게 더뎌요. 더디고 어떤 때에는 당사자가 결정하라고 미루기도 하고, 우리는 좀 그렇거든요. 가치를 내세우기에는 생활에 적응하라고 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라고 하고 가족들과 이해하면서 살라고 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동화주의적인 이런 거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게 될 때가 조금 있는데, 교육은 사실은 그런 거 관계없이 되게 가치를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약간 외부에서 학교를 보면 저희가 이제 관여하는 건 크게 두 파트였는데,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짜서 학교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활동, 또 하나는 이제
어쨌거나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변화들을 학교 바깥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함께하는 활동들이었는데, 참 한국 사회 전체가 참 많이 고민하고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걸 뭐에서 느끼냐면, 저희한테 교육 의뢰가 오거나 저희한테 요구했던 또는 사회가 요구했던 그 교육 프로그램들 이름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한 2005, 6년 때 시작할 때는 국제이해 교육, 그 다음에는 뭐 세계 시민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에서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 인권 교육, 그 다음에 상호 문화 교육, 그 다음에 요즘 문화다양성 교육까지, 이게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나올 때도 있지만 이것들이 막 중첩돼서 막 나타나는데, 막 그 사이사이마다 논쟁들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건데? 교육이 다르긴 한 거야?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달라야 돼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달라져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방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의식들도 막 동시에 느끼면서 달라져야 될 욕구들도 막 있고 그 에너지도 막 넘쳐나면서 그거를 이제 뭐 여기 자리도 보고 저기 자리에서 보고 이런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도 하면서 막 달라지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보여서 저희가 그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만 그래도 10년, 15년 전보다는 그 논쟁이 더 숙성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해요. 네. 맞아요. 그 왜 인천교육청만 해도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떤 인근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뭐 일본, 중국, 뭐 베트남, 뭐 여러 가지 이쪽 지역에 있는 7개 국가, 우리 다문화 그런 이주로 많이 오는 그런 국가들을 아예 전폭적으로 공부하자. 아예 그 나라들을 전폭적으로 공부하고 국제교류를 할 때도 그 나라들하고 막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세계시민 교육을, 그쪽 세계시민 교육을 더 공부하자. 막 그런 거를 포커싱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동아시아 세계시민 교육 해가지고 아예 부서 이름도 그 전체 국 이름도 막 딱딱 명확하게 이름을 박아가지고 뭐 동아시아 무슨 국, 그 밑에 뭐 이렇게 아예 그냥 그거에 포커스를 완전 맞춰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비율이 높아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현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제가 남부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비율이,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이제 많은 학교들은 이제 사고를 전향적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냥 세계인, 우리는 다 세계인이야. 바꿀 수 없어. 이 흐름 바꿀 수 없어. 우리는 나를 고쳐야 돼. 약간 이런 식이지만 이제 비율이 이제 50%인 학교들, 동등하게 있는 학교들, 그리고 한 30%, 그리고 20%, 막 애매하게 뭐 10%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들 다 다르다. 욕구도 다 다르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잘 해야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년 뒤에는 이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10년 뒤에 10년 뒤에 찾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랬구나, 이럴 줄 몰랐지, 막 그런 얘기를 할 날이 오겠죠, 분명히.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 학교에서 이제 이런저런 교육들을 한 지가 사실은 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그런 교육들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그런 그 졸업생들을 만나시거나 그 예전에 봤던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뭐 그게 한국인이든 뭐 이주병을 가진 아이들이든 그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진짜 성장하고 있는 녀석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런 활동들을 막 열심히 하면서 했을 때 이제 사실 우리 학교 전체에 이상한 교사는 저 하나였었거든요. 애들이 이상한 생, 저 동아리 들어가면 완전 개고생한다 막 했다. 막 진짜 막 미친 동아리라고 애들이 그랬어요. 저 동아리는 너무 애들을 고생시킨다 막 했던. 제 시간에 안 끝내주고 말리 가고 뭐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애들 막 뭐 해야 되고 뭐 수시로 막 불려다니라 힘들다 막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에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애들이 대학을 가서 다 멘토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누군가의, 저도 몰랐어요. 작년에 걔네들이 찾아와가지고 대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 찾아와서 자기들이 대학 때 이렇게 살았다. 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 학생들 멘토링을 하면서 그거를 다른 애들은 1년씩만 하고 그만둔 애들도 많았지만 우리는 막 3년씩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학교 시절에 자기들이 너무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본인들의 가치관에 되게 약간 방향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네팔에 가가지고 거기 학교에서 그렇게 몇 년씩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 당시에 배웠던 교육이 약간 인생의 나침반과 같았다. 물론 우리가 너무 소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니네 그건 막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에게는 되게 그런 방향성이 되는 교육들이었고 지금에 와서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이상하대요. 되게 기분이 이상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엄청 큰 네. 원이네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멋지다.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죠?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거지? 졸업생들 안 만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하여간 이런 사업을 이제 진행해서 큰애들이 지금 고3쯤 그런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년 안 해, 그러면? 아,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정말 약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09년, 2010년 막 이때서부터 쭉 그런 활동들을 쭉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자랐던 제자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지금의 20대들이 되게 약간 좀 다르잖아요. 20대 친구들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른들 기성세대보다 더 막 약간 그렇다, 막 보수적이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막 동물권에 관심이 있다거나 다양성에 관심이 있다거나 막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의 10대들이 또 자랐을 때 또 다른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전국 다문화 수용도 조사 뭐 그런 걸 꼭 들지 않아도 이게 뭐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세계 시민 교육이든 다문화 인권 교육이든지 간에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와 저희 같이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은 세대에 큰 격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워낙 이제 엄마가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지. 너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이제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꿰뚫어야 될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도 찬성하거든요. 많이 만나게 하고 접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사실 제가 설명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논리라면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부딪히는 한국인들이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잖아요. 공감도 잘 일어나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 그건 뭐예요? 당연하죠. 집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이해의 폭이 넓어요. 남편이랑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런 거죠. 같은 이해관계가 걸쳐져 있는 지역에서는 너무 거리가 가까우니까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되지만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뭔들 못 해주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이해의 폭도 없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계를 좀 넘나들게 할 필요는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왜 저기 영화 킹스맨 혹시 보셨어요? 킹스맨 보면은 주인공이 계속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러면서 그래서 태도가 넌 불량이야.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영국 신사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도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 저희 이제 청소년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놀이터라는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모임으로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실패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떠도는 아이들을 일단 모았어요. 모아서 같이 놀자.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뭐 지역에 있는 다른 한국 아이들 또는 학교에 있는 한국 아이들하고
서슴없이 잘 어울리는 거, 친구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목표였던 거죠. 근데 아무리 해도 한국 아이들이 안 오는 거야, 이 모임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저희 같은 활동가들의 아이들을 강제로 부모 찬스 이런 거 써가지고 오라게 해서 모임을 강제로 만들고 같이 재밌게 놀아라. 아이 괜찮아 와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강제력이 약간 발휘가 되면서 아이들이 잘 놀았어요. 1년, 2년.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어떤 뭐 자기 스케줄이 있기도 하고 다른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는 졸업하기도 하면서 떠나고 나서 다시 이게 또 이주 배경 아이들만 남는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재미난 모임을 하자. 누가 봐도 재미난 모임을 하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뮤지컬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아는 최고의 뮤지컬 선생을 데려오마. 그래서 데려와서 뮤지컬을 해서 공연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 아이들이 저 뮤지컬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주 배경이 이게 아니야. 문제는 다문화교 이게 아니고 뮤지컬에 하고 싶은 거야. 저 모임에 가니까 막 여행도 막 다녀. 엄청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두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1차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이제 고민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지역을 특정하게 자원과 에너지와 인력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매력적인 곳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당연한 반론은 그럼 이렇게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면 그 바깥에는 자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가자는 거지? 그러면 이게 옳은 건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나? 저는 진짜 고민스러워서 오늘 교육의 미래를 얘기해 볼 때 결국은 그 얘기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군소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시도다. 근데 관심은 좀 가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화려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떤 배경 뭐 이런 것들이 깔려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고민이 뭐였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같이 먹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3개 학년이 먹게 된 거예요. 식당은 제한된 조건이고 줄을 세우는데 두 개 식판대가 있어서 이렇게 받아가는데 반별로 나와서 여자 남자 줄 서라는 거예요. 여자 줄 남자 줄. 그래서 왜 그래? 참을 수 그랬더니 없지 우리 또. 왜 그래? 그랬더니 저쪽에 이제 이제 남은 그러니까 식품들을 이렇게 버리는 음식들을 버리는 잔반 처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복잡한데 여자애들이 이쪽에 줄 서면 좀 덜 복잡할 거다. 남자애들이 줄 서면 시끄러워진다. 이런 거였어요. 여자 남자라고 나누는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여자 남자로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데 이거를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왜 그렇게 뺏게 생각 안 해? 그냥 좀 이쪽은 좀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자라고 애들한테 안내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뿌리는데 이런 일상들이 우리한테 계속 있는 거죠. 소소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조금 떠올려는 노력을 먼저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굳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그렇게 따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학생인데 여학생, 남학생 따지거나 뭐 배경이 어디거나 어떻다거나 뭐 성적이 어떻다거나 하는 그런 문화들을 깨는 게 우선인데 그런 게 아니라 성공 사례 모았더니 성공 사례를 잠깐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좋은 사례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가 꿈꾸고 바라는 거는 어차피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근데 그 말이 주는 위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920년대나 뭐 이럴 때 민권 운동이나 막 그런 과정들이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성장해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육이 괜히 백년지대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성장 위주로 많이 달려왔고 그거에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전 지구적으로도 이제는 앞으로 2030년, 뭐 2050년까지 우리 이제 지구인으로 못 살 수도 있어 라는 게 이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이자 하나의 불안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다를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어차피 당장 내 세대에서 그런 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뭐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되게 이렇게 스물스물 스며들듯이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여태까지 우리는 너무 존재 하나에 집중하는 것들 우리도 그런 경험 못 해봤고 존재로서 나를 존중받는 경험 못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해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명 한 명한테 그 한 명이 가진 그 존재의 고유함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막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가야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들도 우리가 이제 막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세대로 바뀌고 있는데 점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제 갈 거라고 믿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런 걸 거야 라는 걸 좀 느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용기를 갖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진짜 한 명의 친구, 다정한 친구를 만드는 게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의 다정한 친구.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 모임 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결국 깨달았던 거는 요즘 생각하는 건 뭘 특별히 하는 것보다 좋은 어른이 너하고 얘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는 언제든지 찾아와도 여기는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그냥 어른이 옆에 있어주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가? 결국은 약간 태도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좋은 다문화 교육이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싱글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외국인이고 사실 계속 이제 아이를 혼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 그 친구한테 다정한 한국 친구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한테는. 근데 그냥 별로 해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언니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친구야. 됐어 나는 할 일 다 했어. 할 일 다 했어. 약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전에 주신 뭔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고민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되게 압박감이 와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족센터로 통합도 됐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통합해서 해라.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욕구가 다른 거죠. 언어 수준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한국 사람을 오게 하려면 아까 뮤지컬하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한국 엄마들 수준에 맞춰야지 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뭘 해봤어요. 뭐 팝아트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다 참석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그러면 뭔가 교류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거죠. 각자 좋아하는 거 그거 만들고 싶어서 온 사람이라 그거 만들고 가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다 참가했던 거는 욕구가 맞는 게 뭐였냐 하면 학부모 준비교육. 애들 학교 가기 전에. 그건 이제 큰애를 학교 보내려니까 한국 엄마도 궁금했고, 네, 이 다문화 엄마들도 궁금했으니까 그때는 같이 와요. 근데 그게 이제 공통의 주제를 찾았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거기서 그럼 뭘 같이 했냐. 그건 또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강의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뭐가 통합이 되나 이런 고민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마음의 부담이 됐던 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업을 한 10몇 년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이 그럼 센터에는 적응이 됐지만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선 잘 적응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사회 적응조사를. 그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하고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넓어졌나를 보는 학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한국 사람과 의논할 사람이 있다. 내가 자녀가 급할 때 아이를 맡길 한국 사람이 있다. 내가 뭐 고민이 있을 때 뭐 막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인데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 했더라도, 네, 아마 했더라도 센터 직원이거나 아이 학교 문제가 제일 많았는데 아마 그거는 학교의 누군가이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아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게 10몇 년이 지났다고 하고 평균 거주 기간이 뭐 1년부터 했으니까 8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국 사람 한 명의 연락처가 없다. 없는 거죠. 그렇게 뭐 정말 필요할 때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 좋은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 그런 가교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제 이제 이쪽에 있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이제 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뭐 제 친구를 이 엄마랑 같이 소개시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야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불안하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신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가교가 될 수 있는 그룹을 탄탄하게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중간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학교 안에서의 교육에서도? 학교 안에서는 일단 교사들끼리 계속 이야기하는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이번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한 장애 학생들 3명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혁신학교니까 소수자와 공존하는 방법, 같이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학기 주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교사들끼리 이제 계속 그런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확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어느 순간에는 좀 변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여간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 교육청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기반이 좀 더 튼튼하게 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들은 계속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창문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다양한 세상 편견을 심어주는 것도 선생님들이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도 선생님들이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박복희 선생님이 되게 다양한 그룹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되게 좋은데 이제 사실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굉장히 다문화 교육이나 이런 다양성 교육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말 좀 뺐으면 좋겠다는 게 글로벌 리더거든요. 정말 싫어. 네, 그 글로벌 리더 이거 진짜 아니다. 글로벌 리더여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민간 외교관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얘네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리더가 되려면은 가정부터 그 사회적 구조에서부터 그런 게 탄탄하게 돼도 리더가 될까 말까인데 거기에다가 글로벌 리더까지 돼야 되니 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제발 사용하지 말자. 저희가 막 교재 집필할 때 이런 거 빼라고. 글로벌 리더 목표에서 지우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약간 호갱력인 용어일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하는 교사들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목동 지역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걔네들은 너무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중국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중국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 동네 애들이랑
뭔가 이렇게 매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너무 위험한 거는 그 걔네들의 생각 속에는 본인 스스로 약간 그 우월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타자를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접속하다 보니까 애들 뭐 자소서나 이런 거 이렇게 쓸 때 보면은 모두가 무슨 유엔 난민기구 가가지고 자기들이 막 다 막 활동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런 걸 막 쓰고 막 훌륭한 책만 해가지고 어디 캠프 가가지고 막 세상에 이런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없어요. 여기 안젤리나 졸리가 있다. 막 약간 진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진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 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이 친구들한테는 한 명의 친구가 없는 거죠. 한 명의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단으로서 보여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라는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은 저희 교육청 주도로 뭔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에게 수단이 아니라 삶으로 이제 앞으로의 민주시민 교육도 삶으로의 민주시민 교육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 선생님 그 정정호 선생님 쓰신 내용도 보면 이런 내용도 계속 나와요. 마을자치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되게 뼈아픈 얘기거든요. 10년, 20년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막 변화도 막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방향성을 아직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로 지역을 되게 아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주민들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라든가 어떤 구로 지역이 좀 더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의 요구와 그런 분들의 어떤 고민을 다 담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잘 해보자라고 자꾸만 제안하는 것들이 그런 제안들이 답이 오지 않죠. 그렇게 제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많이 다양하고 더 많이 좀 뭐라 그러나 그 녹아져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가리봉동은 되게 첨예한데요. 그죠. 네,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사람이 살 환경은 아니거든요. 거기 지금 아직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막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사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있진 않다. 주거 환경이나 네, 주거권이라는 게 좀 보장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이익은 사실 그 집 가진 분들이 다 네, 받는 거잖아요. 건물주들이 다 매번 그래도 월세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비난은 누구한테 가냐면 거기 살고 있는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가는 거죠. 그 이주민들한테. 저렇게 해서 동네를 다 배려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그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사실은 집을 그런 상태로 계속 세를 주는 사람한테 좀 해서 집을 개선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조금 희망을 갖는 건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커넥터라는 분들을 한국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것도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가정만 해당이 되긴 하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 가정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시게 해서 중도 입국한 아이들한테 한국어도 알려주고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엄마나 아버지하고도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오시라고 해요. 그럼 이게 한국에 계신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계속 만나고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얘기가 되시는 분하고는 얘기도 하고 오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잘 아는 한국인 한 명이 생기는 거죠. 집집마다 한 명씩. 더디지만 사실 방법 그냥 되게 훌륭한 방법인 것 같다. 저희가 해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가시는 분들은 물론 활동의식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서 보면 아이한테 대한 애정이 생기고 뭘 좀 더 듣고 올까. 저 가정에 뭐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올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같이 뭔가 애정도 생기고 뭔가 할 거리들도 조금씩 생기고 저희 이런단 교육청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좀 더 마음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도 전에는 문서로만 존재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이런 센터라는 공간이 생기고 이 아이들의
그 사정을 저희가 다 알게 되잖아요.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사정을 저희가 6개월간 지켜보면서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 품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들의 내밀한 이야기며 성장 과정이며 그 하나하나가 입체적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지켜보는 분들의 마음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요구를 저희가 4년 동안 해서 4년 동안 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었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목소리를 내니까 교육청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커넥터 선생님들이 모이면은 정말 하실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저는 갑자기 커넥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제가 듣기로는 교회나 이런 데서 그런 활동들 되게 많이 한다고 갑자기 종교단체를 어떻게 껴서 구로에 교회들 되게 많은데 큰 교회 몇 개만 껴도 근데 원래 저도 제가 빈곤가정에서 자란다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저는 그냥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마을에 있는 그냥 돌봄 필요한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약간 그런 기능들을 옛날에 그런 종교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교회들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느꼈을 때 그런 마을에 가면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여름방학 때만 되면 막 다 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무슨 캠프하면 막 지내고 막 그냥 종교랑은 상관없이 그런 마을 사랑방 같은 곳들이 지금은 너무 없어졌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아니 없진 않아요. 기관들도 있고 있는데 애들이 올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사실은 너무 하는 게 많아 애들이. 환경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저나 저희 같은 사람들 또는 단체들의 역할이 뭘까라고 이제 막 되게 원초적인 질문들을 하면 가끔 사람하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 사람하고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가 내밀하게 되거나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안해내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진짜 기획자나 활동가나 어떤 그 했던 사람들 또는 여기 문화재단이나 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변화가 있긴 있겠지만 너무 더디니까 그걸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획들을 통해 사람들을 계속 접점을 만들고 모이게 하고 공간을 만들고 얘기하게 만들고 이런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교든 센터든 뭐 문화재단이든 저 같은 데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거 말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우리 힘으로 사실. 근데 그 기관이 사실은 사람들의 불안을 좀 낮춰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조금 더 그렇게 좀 연결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버텨야 된다. 오늘 그 얘기의 결론은 올해 열심히 잘 일하자 그런 건가요? 버티면서 일하자. 시간이 사실 거의 다 됐어요.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는 뭐 따로 할 것 없이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거의 뭐 한마디씩 정리 말씀을 하시고 맞출까요? 근데 버텨야 된다는 얘기에 매우 공감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복제해내야 돼. 네, 근데 실은 구로는 정말 좋은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이런 자료들만 같이 또 공유를 해도 좀 더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구청장한테 이제 교육 관련 의제를 냈을 때 다문화 교육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좀 더 버티고 좀 더 뭔가를 해봐야겠죠. 버틴다는 거는 뭐 이렇게 소리도 내고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 이번에 시작할 때 저희 각색 모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장 박사님도 오셨고 네. 교육감 후보들한테도 요구하고 그래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좀 각색 모임 되게 부러웠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고립돼서 자기 혼자 막 애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곳이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는 곳이 있어. 소문이 나면 아마 계속 합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소문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임에 가서 나도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 라고 선생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좀 그런 통로를 올해는 좀 많이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예요. 목표고, 우리가 이제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양성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뭔가 다정한 친구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올 연말까지 제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선언을 하면서 내 영상 자료를 남겨놓는 거야. 네, 선생님 옆에 앉아서 막 기운을 받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숙제거든요. 뭐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같이 사는 게 겪어보니 너무 어려워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로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상황을 계속 같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몇 번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얻은 나름의 생각은 이게 막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그렇다고 손을 놓고 덮을 일은 아니지만 그건 그것대로 해나가지만 그냥 실생활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되게 작은 일, 그건 작은 일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막 크게 행사를 벌리거나 막 이벤트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건 그것대로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지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작은 정말 따뜻한 친구 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천천히 하나씩 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에 지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오늘 얘기하면서도 더 들었습니다. 네,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이야기는 뭐 이 촬영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뭐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오늘은 이쯤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오늘 여튼 박수로 끝낼까요? 박수로 말해주셨습니다.